백업 부동산 스토리의 미네입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임대차 3법 강행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마음대로 해서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방송이나 이 뉴스에서 굉장히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현재의 임대차 시장을 바라보게 되면 전세 물건은 줄어들고 있고 전세 가격은 치솟고 있는 지금 현재의 부동산 상황이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 임대차 3법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법이기 때문에 지금 임대인과 임차인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있고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일단 임대차 3법이 이야기는 나왔지만 세부적으로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이제 앞으로 이제 법 시행이 되게 되면 정확하게 내용이 나온다 그러면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언론이나 뉴스 방송에서 나온 이야기를 토대로 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마음대로 해서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자,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임대차 3법 한번 여러분들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거대 여당이죠. 그래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이 30일 이제 국회에서 강행 처리한 임대차 3법을 두고 전월세 시장이 굉장히 큰 혼란에 빠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왜냐면 항상 규제가 나오고 나서 좀 이해하기 힘든 내용들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실무자에게 질의응답을 하게 되면 아직까지 위에서 내려온 게 없다, 그렇기 때문에 좀 기다려달라, 이런 이야기밖에 안 나왔었고 굉장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답답해했습니다. 저 역시도 답답했고요. 자, 그랬을 때 일단 임대차 3법 지금 대표적인 내용들 여러분들께서 좀 알아두셔야 될 것들, 자, 여기 이제 뉴스로 나왔기 때문에 이제 살펴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세부 내용은 다시금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뉴스를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임대차 3법이 시행이 되게 되면 일단 전월세 신고제가 이제 시행이 되고요. 전월세 신고제 같은 경우에는 2021년 6월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 시행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나머지 두 개 법안은 올해 이제 공포가 된 건 다음 달 정도에 이제 공포가 될 것 같은데, 공포 즉시 이제 시행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집주인에게 2년 기한의 전월세 계약을 한 차례 더 연장하고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세입자가 갖게 되는 거고요. 집주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연장 요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월세 값 지금 종전계약의 보증금의 5% 이내에서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자, 일단 여러분들께서도 마음대로 증액을 할 수 없다. 자, 그리고 이제 상한제 결정권은 지자체에서 이제 상한제를 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5% 이내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에 없던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많은 집주인과 세입자가 지금 현재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그리고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는 속전속결로 뭔가 이렇게 법안을 바로 그러니까 시행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일단 실제 법 적용은 어찌 될 것인지에서 일문일답으로 정리한 뉴스가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이 뉴스 많은 분들이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또 모르신 분들, 못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리가 좀 잘 되어 있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임대차 3법 언제부터 시행이 되나? 자, 그래서 이제 국무총리실은 오는 3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임대차 3법 좀 전월세 상한제하고 계약갱신 청구권제를 바로 공포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월세 신고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021년 6월 1일부터 이제 시행이 되고요. 그래서 31일 일단 국무회의 열고요. 공포 시행할 예정이라고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미 여러 차례 연장해서 전세로 살고 있는 사람도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냐? 특히나 이제 묵시적 갱신 되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랬을 때 기존의 계약도 한 번 더 연장이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연장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능하다.
계약갱신 청구권은 법 시행 이전부터 전월세를 살고 있는 세입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이 소급 적용된다 안 된다 가지고 굉장히 지금 위법사항, 위헌사항이다 아니다 이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일단은 문제가 없다고 하고요. 예, 그래서 이제 소급 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몇 번 계약을 갱신했는지 상관없이 법 규정에 따라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한 차례 사용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올해 10월 1일 전세 계약이 끝난다. 이미 집주인은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 경우에도 계약 연장이 가능한가? 자, 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기존 계약이 1개월 이상, 몇 개월이요? 1개월 이상 남았다면 연장을 요구할 수 있대요. 세입자는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만 계약을 연장하고자 집주인에게 통보하면 되기 때문에 집주인은 특별한 사유 없이 세입자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고 전세금도 5% 이내에서만 올려야 된다. 그래서 만약 8월 1일에 시행이 된다 그러면 만기가 9월 이후인 사람들은 모두 적용받을 수 있다. 시행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그 한 달이라는 그 만기 한 달 이전까지만 집주인에게 통보를 하게 되면 일단 기존에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했던 집주인에게 이 계약갱신권을 그 요구할 수 있다라는 거 일단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법 시행을 앞두고서 기존 세입자에게 계약 해지 통보를 하는 내용 증명을 보냈는데 효력이 있나? 자, 법 시행 기준을 그 시점 기준으로 1개월 이상 계약 기간이 남아 있다면 집주인이 법 시행 전에 계약 해지 통보를 했더라도 세입자가 계약 연장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 증명에는 효력이 없다. 그래서 이제 법 시행 앞두고 기존 세입자에게 계약 해지 통보하는 내용 증명 쓸데없이 보낼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10월 전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세입자와 2년 연장, 그래서 이제 전세금 1억 원 인상을 약속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8월에 법이 시행되면 이 약속은 무효가 되나? 자, 그렇다고 합니다. 무효랍니다. 세입자가 요구하면 2년 연장을 해줘야 되고요. 전세금은 최대 5%까지만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그 갱신하게 되면 일단 전세금 1억 원 올려드릴게요. 자, 그런데 이 법이 시행이 되게 되면 그것은 무효가 되고요. 그리고 2년 연장 당연히 해줘야 되고 전세금은 최대 5%까지만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집주인이 법 개정 시행 전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다른 세입자와 새로운 계약이 이미 완료됐다면 어떻게 되나? 이 부분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법 개정 시행 전에 계약 해지 이야기했습니다. 저 A씨하고는 계약 해지할 거예요. 예, 전세 연장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새로운 세입자 구했고요. 계약까지 이미 완료했습니다. 언제요? 법 개정 시행 전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새로운 세입자 보호를 해야 하므로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가 없다. 이거 예,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세입자분들도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집주인 입장에서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법 시행 전에 새로운 계획자를 뭐 찾으신 분도 있겠지만 일단 찾기가 굉장히 촉박한 시간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진행되는 것 같고요. 자, 전세 계약 그러니까 계약갱신 청구권을 하려는데 집주인이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습니다. 매매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새로운 집주인이 직접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사람에게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 일단 그 집주인이 갑자기 바뀌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새로운 집주인이 직접 들어오지는 않는다고 해요. 근데 이 사람에게 계약갱신 청구권 예, 행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집을 팔면 매수자가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기에 세입자는 새로운 집주인에게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계약갱신 요구할 수 있는데 새로운 집주인이 뭐라고요? 직접 들어와서 살지는 않겠대요. 그러면 직접 들어와서 살겠다라는 거는 이전에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위와 같은 상황에서 새로운 집주인은 직접 집에 들어와서 살 계획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집을 팔아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집주인이 직접 집에 들어와서 살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때에도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 일단은
매수자가 법적 주의를 인정받는 경우 실거주 의사를 밝히면, 그러니까 매수자가 실거주 의사를 밝히면 기존 세입자의 계약 갱신 그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새로운 세입자가 실거주를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에 따라서 이 내용이 달라지는 거고요. 실거주를 하겠다. 그러면 그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절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가 계약이 갱신됐다면 누릴 수 있었던 그 임대 기간에 다른 세입자를 혹시라도 들이게 되면 전 세입자가 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요. 실거주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수 있대요. 그래서 일단은 실거주 의사를 밝히면서 들어온 새로운 매수자는 실거주 요건을 꼭 지켜주셔야만 손해배상 소송을 세입자로부터 안 당할 수 있다. 아, 굉장히 이거 각박해지는 거죠. 예, 세상이 이제 각박해지는 겁니다. 자, 집주인이 부당한 계약갱신 청구 거절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고 속였을 때밖에 없나. 자, 법에는 재건축으로 인한 멸실, 그리고 세입자의 과실 등으로 집주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는 여러 다른 사항이 나열되어 있지만, 이런 이유로 인한 부당한 퇴거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하는 내용은 법에 따로 적시되어 있지는 않았다. 자, 그래서 그 집주인이 실거주를 하겠다. 그랬는데 실거주를 실제로 안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계약갱신 청구권은 거절했죠. 그럴 때는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자, 손해배상을 그 청구할 수 없는 사유로는 일단 재건축으로 인한 멸실, 예, 그 다음에 세입자의 과실. 그래서 이제 세입자의 과실을 좀 따지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왜?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이 앞으로 임대차 계약서에 그 특약들이 굉장히 특이하거나 다양한 내용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일단 집에 못을 못 받게 한다, 또는 그 집에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뭐 벽걸이형 TV, 예,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인테리어를 세입자가 마음대로 한다거나 또 기타 등등의 집을 좀 훼손하는 행위.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있게 되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이제 거부할 수 있고요. 자, 근데 이제 중간에 혹시라도 집 내부를 못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임대차 계약서에 그 일단 집주인의 권리로서, 예, 중간중간 이 주택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뭐 방문권이라든지, 그러니까 연 1회 뭐 분기에 한번 뭐 이런 식으로 주택을 한번 살펴볼 수 있게끔 일단 그 뭔가 특약 사항에다가 좀 넣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세입자의 그 성향이라든가 또는 세입자가 언제까지 거주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꼼꼼하게 물어보는 임대인들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계약갱신을 했는데 세입자가 2년을 채우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게 되면 중개수수료 물어줘야 되나? 예. 그렇지 않다. 세입자는 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대차 기간이 남아도 필요에 따라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 통보를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지금 이거 되게 불리한 거예요. 자, 계약 갱신했습니다. 세입자가 2년 채우지 못하고요. 다른 곳으로 간대요. 그러면 중개수수료 이거 물어줘야 되나? 예. 이거 굉장히 좀 요거는 좀 불합리한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그렇지 않다. 세입자는 계약갱신이 그 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대차 기간이 남아도 필요에 따라서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 통보하고 언제든지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그 임대인이 갑의 위치가 아니라 을의 위치입니다. 그리고 비용도 이전보다는 조금 더 지출할 확률도 굉장히 높게 되고요. 현행 기준으로 보게 되면 그 계약 기간 안에 세입자가 나가겠다 하고 하면 일단은 그 기간 안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주고 또 거기에 대한 부동산 중개 수수료 지불하는 게 관행인데, 일단 요 내용에 대해서도 지금 좀 논란이 많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거는 집주인이 나가라고 한 게 아니라 세입자의
그 상황에 따라서 지금 이사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중개수수료, 자, 요 부분 뭐 적지 않은 금액이죠. 그래서 요 부분 굉장히 옥신각신할 내용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집주인은 어떤 경우 거절할 수 있나? 집주인이 직접 들어가서 살거나 직계 좀비속 거주할 목적인 경우에 한정되고, 다만 2년간 실거주를 해야 됩니다. 2년간 실거주를 안 하게 되면 손해배상 그 소송을 세입자한테 당할 수가 있고요. 세입자는 일단 이 사람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아마 그 집을 살펴보겠죠? 자, 그랬을 때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실거주 사유를 증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내용을 서로 간에 감시하고 이렇게 조금 지켜보는 사회가 될 것 같고요. 그랬을 때 뭔가 분쟁이 많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 하면서 계약갱신을 거절해 놓고 제3자를 세입자로 들이는 경우에는 세입자가 무엇을 할 수 있나? 집주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배상 규모는 3개월치, 월세, 또는 전세는 금리를 기준으로 월세로 환산했을 때 그 3개월치, 그래서 또는 집주인이 다른 세입자에게 전월세를 주면서 받은 임대료에서 계약갱신 거절 당시 임대료를 뺀 금액의 2배, 갱신 거절로 입은 손해액 중 가장 큰 액수로 청구할 수 있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 새로운 세입자를 맞이한 그 계약갱신 거절하고요. 직접 들어간다고 했는데 안 들어갔다. 또는 이렇게 제3자를 세입자로 넣었다. 이런 불편한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소송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행위를 좀 자제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을 거절해 놓고서 집을 매각했다. 자, 손해배상 대상인가? 집주인이 이제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을 거절했습니다. 저 집 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니라 저 집을 제가 들어가서 살 건데 일단 그래서 계약 갱신 거절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임차인이 마음이 상했죠. 그래서 이제 계약 갱신 거절해 놓고서 근데 이 집주인이 들어와서 산다 그랬는데 집을 매각을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손해배상 대상인가? 아니랍니다. 제3자에게 세를 놓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에 대해선 그 배상의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자,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게 이 부동산은요, 임대차법이 있고요. 임대차법. 그 다음에 이제 매매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내가 집을 사고 파는 데 있어서 세입자 눈치 보면서 자, 소유권을 내가 허락받고 사고 팔고 하는 건 아니죠. 자, 그랬을 때 일단 내가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을 거절했습니다. 근데 이제 집을 매각했어요. 이럴 때에는 손해배상 대상은 아니다. 자, 그 이유는 자, 세를 놓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임대차를 놓는 게 아니기 때문이고, 자, 매매를 했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다. 자,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한 집에서 4년을 살았는데 2년 더 살려고 하는 경우에도 5% 상한제를 적용받나? 그렇다. 몇 번을 갱신하든 5%가 상한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2년을 더 살려고 하는 경우에도 5% 상한제 적용받는다. 보시면 되고요. 자, 임대료 5% 올리는 것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나? 정부 등록임대주택 사이트인 렌트홈에서 임대료 인상률 계산기를 이용하면 편리하다고 합니다. 어디요? 정부 등록 임대주택 사이트 렌트홈이라고 들어가시면 임대료 인상률 계산기를 이용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보증금과 월세 수준 등 여러 조건에 대한 5% 인상 금액을 알 수가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도 이용하셨으면 좋겠고요. 한 집에서 4년을 살고 계약이 만료돼 새로운 집에 전세로 들어갈 경우 5% 상한제를 적용받나? 자, 아니다. 새로 얻는 집에 대해서는 새로 하는 계약은 백지 상태에서 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입자가 새로 바뀌게 되면 5%이 상한제 룰에는 벗어난다. 자, 그래서 이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려고 지금 막 이렇게 분주하게 움직이시는 분들이 있었죠. 자, 뉴스에도 많이 나왔고요. 자, 그랬을 때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다. 그래서 이제 세입자 사이에서는 전세계약서의 특약으로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하지 않겠다 조항을 넣어도 되는지 계속 화제가 되고 있고요. 법안에 명시되지 않은 데다가 이제 주무부처 방침을 정하지 않은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임대차 3법은 국회에 제출된 여러 법안을 합한 대안으로 통과된 상태라 정해지지 않은 부분도 있다.
그래서 요 내용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앞으로 나올 텐데 일단 그 내용이 나오면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위에 이제 Q&A 내용들, 자,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렇게 진행될 수 있다라는 거를 그래도 알고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좀 움직이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부동산 전문가 뭐 이제 그 어느 변호사님께서 이제 기사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임차인에게 불리한 계약은 무효로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계약갱신 청구 불행사 그 조건부 특약은 무효가 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이제 그 갱신 시 반전세 전환 가능성에 대해서도 계약갱신은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연장한다라는 의미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합의가 있다면 가능할 것이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기사가 실렸거든요. 그랬을 때 일단 그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건의 특약은 일단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지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어느 때보다도 일단 의뢰 위치에 있었던 세입자의 권한이 막강해졌고 또 여기에 대비해서 임차인들은 또 슬기롭게 대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임대차 3법 이제 처음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좀 혼란스러울 것 같고요. 저 이제 그 차츰 뭔가 그 좋아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좀 이 법 부분으로 실무에서 약간은 그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좀 개정 사항이 나올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임대차 3법이 우리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를 줄 것 같고요. 일단 그로 인한 파장 효과 지켜본다면 일단 여러분들께서 주택을 취득하는 게 또는 주택을 임대하는 게 어떤 것이 더 유리할지에 대해서는 일단 여러분들 각자 케이스 바이 케이스 현재 여러분들 상황에 맞춰서 일단 그 부동산 시장을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지금 굉장히 내년 같은 경우에도 서울권 같은 경우에는 이 공급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일단 뭐 멸실되는 주택 그 재건축 재개발 부분도 굉장히 내년에 이제 그 점차적으로 늘어나게 되고요. 그랬을 때 지금 전세가가 계속 치솟고 있는데 전세가가 치솟는다고 하면 지금 갭 투자라든가 주택을 늘리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주택 가격이 상승을 하기보다는 일단 전세가율이라는 게 올라가게 되면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데 있어서 일단 방어적인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세가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일단 부동산 가격이 빠르게 뭐 갑자기 규제가 심해졌다고 해서 막 떨어지게끔 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 같지는 않고 뭔가 주택 매매 가격을 받쳐주는 그 지지대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전세가율 여러분들과 앞으로 종종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이쯤에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